신안군이 한국섬진흥원 응모를 철회하고 목포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의 양보 결정에 목포시의 유치 활동이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동중국해 해역에 괭생이 모자반이 대거 관측돼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측기관에서는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아이들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전남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을 소개합니다. 요즘 캠핑족들이 부쩍 늘면서 곳곳에서 화재와 가스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텐트 안 난방기구가 말썽인데 실험을 통해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네, 신안군이 유치 포기가 아닌 목포시에 양보를 하겠다는 통큰 결정을 내리면서 유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지만 목포시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박 군수는 전라남도와 수차례 논의를 거치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분열보단 상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기관 유치 과정은 승자 독식 경쟁이 아닌 섬 정책의 발전을 이끌 건강한 공론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섬정책 1번지 신안군은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의 꿈을 목포시에 양보하고자 합니다. 오늘 비록 한국섬진흥원이 유치의 꿈을 양보하지만 신안군은 대한민국 섬정책 1번지로서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신안군의 결단에 목포시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물론 상생 발전에도 더욱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남에선 목포와 신안 두 지역이 경쟁 구도를 보인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섬 500여 곳을 보유한 경남 통영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신안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목포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거점 지역인 반면 섬은 7곳에 불과한 지역. 김종식 목포시장은 신안군의 양보와 공동 대응이 더해져 유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신안 군수님과 신안 군민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포가 서남권의 섬의 관문이고 수도입니다. 섬의 분포 실태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목포에 진흥원이 온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안군의 결정으로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에 뛰어든 지역은 9곳에서 8곳으로 좁혀졌습니다. 호남에선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남은 통영과 남해, 충남은 보령과 홍성, 인천은 중구와 옹진군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현장 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응모 지역 8곳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설립 지역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일상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매일 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게 되고 또 유치원에 가더라도 실내에서만 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아이들만을 위한 실내외 체험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년여 동안 아이들의 일상은 180도 변화됐습니다. 전국 1, 2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유치원 등원조차 중단된 겁니다. 더불어 교육부의 외부 체험활동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유치원에 가더라도 바깥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답답한 실내 공간에서만 보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더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하루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돌봄 아이들 위주로 한 2~3명밖에 못 왔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밖에는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안정되고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외부 체험 활동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순천 삼연에 위치한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 3층 규모의 시설이 모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마스크를 낀 채 줄을 지어 들어오는 아이들.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뒤에 입장했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진흥원 울타리 안에 조성된 외부 잔디 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운동장을 힘껏 뛰면서 공놀이도 하고 미니 짚라인에 몸을 맡겼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모래바닥에서 장난도 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친구들이랑 놀다던 도와줬대. 모래놀이랑 물놀이가 재밌었어요. 공도 찾는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흥원 내부는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춘 교육과정과 연계된 놀이시설로 구성됐습니다. 드럼과 기타를 치며 작은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영상으로만 봤던 샌드아트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50여 가지. 유치원과 어린이집별 단체 체험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단체 체험뿐 아니라 가족 체험과 문화예술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가족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누구나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체험 신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유치원별 최대 6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꿈키움 단체 체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따분한 일상을 보냈던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서 캠핑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차에서 숙박을 하는 차박이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가족 지인들과 색다른 추억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칫 위험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아직까진 밤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차 안에서 또는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텐트 안의 난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5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룬 괭생이 모자반이 관측돼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일과 21일 미국 위성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안 흑산도 서쪽에서 동중국해 북부 해역까지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500만 톤의 괭생이 모자반이 분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괭생이 모자반은 당분간 동중국해 해상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가 불안정하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또다시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장을 찾아 이달 임시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규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73년의 한이 담긴 여순 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순천시는 접종 장소인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백신을 희석해 불출하고 대상자를 확인한 뒤 예진표 작성과 문진,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단계별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언과 폭행 등 소란을 피우는 접종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4월 29일까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비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 구체화와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전국적으로 50개 팀을 선발해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200개 팀을 선발해 최대 3,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80개 팀이 선정됐고 광주에서는 11개 팀, 전남에서는 13개의 팀이 포함됐습니다. 영암군이 오는 3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암군은 농어민 9,500명을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 명당 60만 원씩 모두 57억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영암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됩니다. 강진군이 2차 온라인 화훼특별기획전을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체국 쇼핑에서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장미 10송이를 택배비 포함 12,900원에 판매합니다. 수량은 5만 송이 한정이며 요일별 지정 주문을 통해 판매가 진행됩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전문가 등과 함께 균열이나 침하,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보수와 보강이 시급한 경우 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재해 위험도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인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온 지역은 대책을 수립해 중점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목포시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동물보호 감시단을 배치하고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계도 조치나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장소는 노을공원과 평화광장, 사막도 공원 등 모두 8곳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가 해군 삼함대 사령부 제3수리창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정비 역량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선박 정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공유하고 각종 교육과 세미나, 장비 시연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목포 해양대는 앞으로 선박수리지원센터가 함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